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아이계좌 투자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계좌 투자일지는 아이가 태어난 달에 아이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했고요. 매월 10만원씩 적립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 달은 15만원 정도 적립을 했고, 아이가 나중에 크면 아이의 경제교육용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의 자본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증여를 대비하는 목적도 있고, ETF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매월 적립할 때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월 일지를 쓰고 있는 2020년 6월 6일 기준, 그러니까 6월달의 첫 번째 달 기준인데요. 자산 총액은 전달보다 50만원 정도가 늘어서 550만원 정도가 됐고, 6월 6일 기준 올해 수익은 42만 4천원, 수익률로 따지면 8.8% 정도가 올랐고요. 6월 첫째 주에만 수익이 1.5%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사이트에서는 1년간 자산의 추이와 파란색은 손해가 난 거고 빨간색은 이득이 난 거고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1년까지만 간략하게 보여주는데, 보시다시피 파란불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3월달 코로나 때는 좀 떨어졌어요. 이때는 20만원 떨어졌었고, 나머지 달은 계속해서 빨간불을 기록하고 있고, 2020년만 보면 6월달까지 6개월 동안 파란불이 나온 달이 3월달 한 달이죠. 1월달도 수익, 2월달도 수익. 1년은 원래 나스닥이나 S&P 500, 코스피는 조정을 받던 달인데, 아이계좌 투자일지는 자산배분 계좌인데 미국채 TLT 효과 덕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었고, 3월달에만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다시 4월달에 크게 반등하며 하락했던 폭을 다 메웠죠. 그 다음에 5월달에 약간 반등, 6월달에도 지금 주식 장세가 다시 좋아져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보는 월초 자산은 5월 말의 자산이겠죠. 5월 말에는 540만원 정도를 기록하게 됐고, 현재는 550만원 정도예요. 아이계좌 투자 수익률은 증권사 홈페이지를 그대로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요. 먼저 월별 기준, 그러니까 6월 6일 기준으로 1개월간 조회를 해봤어요. 이건 적립식 투자 기준이기 때문에 기말평가 금액이 지금 기준으로서의 계좌 총액이고, 기초평가 금액은 한 달 전에 금액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50만원 정도가 올랐고, 투자 원금은 적립식 투자 수익률 계산이기 때문에 계좌 시작과 계좌 끝의 평균한 가격을 투자 원금이 나와요. 투자 원금은 517만원, 투자 손익은 31만원 정도가 나서 한 달간 투자 수익률은 5.9%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는 올해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건데,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6일까지의 투자 수익률은 작년 말에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47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550만원이 있고, 평균하면 투자 원금이 나오겠죠. 적립식 계산이라 그런 거예요. 투자 원금은 477만 5천원이 되는데, 그 사이에 오른 수익은 42만 4천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투자 수익률은 8.8%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5월 일찍긴 하지만 1년이 12월이라 따지면 12분의 5가 지난 거잖아요. 12분의 5가 지나서 8.8%의 수익이 났으니까 올해 예상 수익도 대략 15% 이상이 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아이계좌 투자일지는 15% 이상의 수익을 거뒀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페이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아이계좌와 미래에셋 추천 고수익 포트폴리오와의 비교를 해보면, 이건 미래에셋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능인데 1년간 이런 식으로 투자 수익률을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 보이는 주홍색 선이 제 아이계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고, 여기 초록색으로 나타난 선이 미래에셋에서 제시하는 고수익 추구형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인데요. 고수익 추구형 모델 포트폴리오에선 주식 비중이 75%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아이계좌의 주식 비중은 55%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델 포트폴리오가 훨씬 주식 비중이 많죠. 여기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같은 원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 수익률을 잡은 거라서 실제로 수익률을 보여주는 표는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1년간 기간별로 수익률이 이런 흐름으로 비교가 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고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는 2월달에서 3월달에 정말 많은 마이너스 보였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락했을 때도 훨씬 변동폭이 아이계좌 포트폴리오는 적고, 다시 회복할 때도 주식 위주의 모델 포트폴리오보다 나쁘지 않은 편이라, 현재는 어쨌든 1년간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보다는 앞서 있는 상황이고, 1년간의 샤프 지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을 샤프 지수라 얘기하는데 0.58 정도가 나와서 고수익 추구형 모델 포트폴리오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고, 효율성 지표는 가로축이 위험,
세로치기 수익인데 아이계좌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은 8.8%, 올해의 수익률이죠. 투자 위험은 12%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샤프지수는 0.58이 나오는데 고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7.4%고 투자 위험은 17%, 샤프지수가 0.32가 나오고 75%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고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가 위험은 더 많은데 수익률은 더 적게 나왔죠. 아이계좌 포트폴리오는 주식의 양이 작아서 위험은 적었지만 수익률은 더 높게 나왔죠. 이게 이제 효율성 지표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모델 포트폴리오 대비 어떤 결과가 1년 동안 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간략한 리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이계좌의 정상 비중이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인데요. 현재 비중은 위험자산이 56%고 안전자산이 44%예요. 그러니까 정상보다 많이 위험자산이 낮은 상태죠. 위험을 대비한 포트폴리오로 코로나 전에 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고, 그때 아마 50대 50으로 위험을 맞은 것 같아요. 올해는 계속해서 위험자산을 올리고 있어서 올해 초에 50%에서 지금 56%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연준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정하는데 아직까지 제로금리잖아요. 제로금리에서 다시 금리가 오를 때에는 위험자산이 많이 높아져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시기가 언젠지 모르죠. 제로금리의 시기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연준 스탠스로만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은 60%까지만 최대 올릴 생각이고, 2020년 5월 기준으로는 위험자산을 1% 올리고 안전자산은 1% 낮췄어요. 여기서 현재 기준으로 60%까지 위험자산 올릴 생각인데 전달에는 주식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올리는 비중이 좀 낮아진 거고요. 만약에 조정이 오는 달이거나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 위험자산의 비중이 그달에 2%가 오르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번 달은 포트폴리오의 종목과 비중 변화는 크게 없는 편입니다. 아이계좌 포트폴리오의 자산군별 비중을 미래에셋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건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은 59만원 가지고 있고 전체 자산의 10%를 가지고 있죠. 여기 모델 비중은 그냥 미래에셋 고수익 포트폴리오의 비중인데, 모델 비중이랑 조정 비중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가 제 아이계좌 잔고와 비중인데, 선진국 주식은 181만원 가지고 있고 32.96%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신흥국 주식은 없는데 국내 주식이 신흥국 주식이라 생각하고 그냥 국내 주식에 그걸 합산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은 따로 투자 안 하고 있고요. 아이계좌 포트폴리오에는 국내 채권은 아예 안 하고 있고, 선진국 채권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었는데 미국 장기채 TLT 한 종목으로 되어 있고 비중은 27.6%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저번 달까지만 해도 선진국 채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진국 채권은 아까 보시다시피 포트폴리오 조정에서 조금씩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의 반등이 많이 일어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5월 15일에 했는데 현재 리뷰하고 있는 날은 6월 6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일이 지났죠. 그 사이에 주식이 많이 반등해서 비중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선진국 채권이 높았을 건데, 선진국 채권은 뭐 떨어지거나 조정이 일어났고 선진국 주식은 많이 올라서 이게 역전이 돼버렸네요. 실물자산 리츠와 금을 얘기하는데, 금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 55만원 가지고 있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53만원은 미국 리츠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금과 리츠가 합쳐서 실물자산으로 19.7%, 대략 20% 정도 유지하고 있고, 단기자금은 현금이고요. 현금은 5에서 10% 정도 비중을 유지하는데, 전달에 다우지수 추정하는 DIA ETF가 한 주에 30만원인데 그거를 주식에 편입하느라 그때 좀 무리를 해서 단기자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현금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낮았었는데, 다시 이번 달에는 그냥 원래 비중을 회복해서 대략 다시 9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 비율로는 9%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자금은 원화와 달러로 반반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계좌 포트폴리오 비중 간단하게 표로 리뷰해보면, 국내 주식 파란색은 11% 가지고 있고 아리랑 고배당주와 타이거 지속배당이라는 두 종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주식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33%나 되는데 미국 상장 ETF를 직접 투자하고 있고, 분기배당 ETF인 SCHD, 월배당 ETF인 SPHD, 그리고 월배당이면서 다우지수 추정하는 DIA ETF, 그리고 소형 가치주 ETF인 VBR을 하고 있어요. 요 4개의 ETF가 33%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채권은 없고 선진국 채권은 감소했는데
선진국 채권은 여기 TLT를 얘기하고 27%로 많이 줄었고, 아이계좌 포트폴리오가 1년 이상 TLT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의 처음으로 선진국 주식들이 TLT의 비중을 넘어서게 되는 첫 달이 된 것 같아요. 많이 감소가 됐고 전달 비중을 보니까 거의 30% 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12%, 13% 정도 줄었던데 굉장히 많이 줄은 편이에요. 그리고 실물자산은 VNQ와 KRX 금으로 되어 있는데, VNQ는 미국 리츠 ETF고요. KRX 금은 10%, VNQ가 10% 합쳐서 20% 정도 가지고 있고, 현금이 9%를 가지고 있어요. 단기자금. 단기자금은 전달에 일시적으로 줄었던 거 다시 회복하게 해서 증가가 됐고, 현진국 주식이 많이 증가했고, 현진국 채권은 많이 감소한 5월의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먼저 4월 리밸런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월 달에 많이 떨어져서 주식들을 많이 사게 됐었죠. 그때 이후로 4월 달에는 반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반등이 일어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만 해도 리츠가 많이 안 올랐었어요. 그래서 리츠 20%를 가지고 있는 월배당 ETF인 SPHD는 한 주를 사게 됐었고, 리츠 그 자체인 VNQ는 한 주를 사게 됐었고요. DIA는 제가 좀 무리해서 한 주를 늘렸어요. 한 주에 3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20만원 정도만 포트에 추가했어야 되는데, 4월 당시에는 위험자산 늘리는 거에 주저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금이 원래 10%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끌어써서 다우를 그냥 한 주 샀었어요. 금은 그때 금 가격이 좀 올랐었나봐요. 그래서 한 주를 팔게 돼서 7g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TH는 9주고, 이게 3월 달에 최초로 한 주를 팔아서 원래 10주였는데 한 주를 준 거죠. 5월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국내 주식은 아리랑 고배당주가 31주로 변동이 없고요. 타이거 지속배당이 26주로 한 주를 팔게 됐어요. 반등이 많이 일어나서 비중을 넘어서서 한 줄 팔게 된 거죠. 아까 보면 제가 선진국 주식의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 했죠,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던 게 계속 주식이 올라서 오른 거죠. 이제는 리츠까지도 반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살 게 없었던 상황이었고, 5월 달에는 해외 주식 한 주도 안 사게 됐네요. 근데 해외 채권은 한 주를 팔게 됐었는데 5월 15일만 해도 TLT가 조금 가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주를 팔게 되는데, 현재는 TLT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보다. 그래서 아마 6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는 TLT를 다시 살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한 주를 팔아서 8주가 됐었고, 리츠는 뭐 VNQ 6주 변동 없고, KRX 금은 7주로 또 변동이 없었어요. 5월달 리밸런싱은 좀 간단하게 끝난 편이고, 아이계좌의 구체적인 계좌 현황은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요. 여기 종목도 다 나와 있고, 보유 수량도 나와 있고, 현재가 나와 있고, 평균 매입가는 뭐 평단이죠. 평단이라고 보이는 것도 다 나와 있고, 평가 손익도 다 나와 있고요. 손익률 다 나와 있죠. 제가 일지를 계속 올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텐데, 1월달과 2월달에는 모든 계좌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빨간불이었어요. 수익률이요. 이 수익률이 다 빨간불이었는데, 3월달에 팬데믹 대폭락장에서 주식들은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리츠도 다 마이너스였고, 유일하게 TLT랑 금만 빨간불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4월달에 SCHD 같은 배당주 위주로 반등이 좀 일어나서 빨간불이 살짝 들어오고 있었고, 리츠는 아직까지 반등을 못해서 지금 보면 SPHD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5%네요. 이제 겨우 VNQ는 1%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건데 4월달만 해도 여기 두 개는 좀 안 좋았었어요. 리츠랑 SPHD는요. 국내 주식은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10% 이상 20%까지도 저번 달만 해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다 반등이 일어나서 지금 보시면 SPHD랑 VBR 빼고는 VBR의 마이너스도 좀 미미하게 됐고, 다우지수 추종이나 SCHD나 리츠는 빨간불로 바뀌었죠. 그리고 국내 주식의 손익률도 거의 한 자릿수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의 반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조금만 더 반등이 일어나면 1년처럼 다시 빨간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과 TLT는 아마 계속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매달 일지를 올리다 보니 저도 솔직히 이렇게 포스팅을 안 하면 이런 거를 전달이나 전전달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 놓으니까 더 비교가 되면서 저희 자산 배분의 투자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알려드린 거고, 아리랑 고배당주는 현재 31주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3만원의 손익이 나고 있고, 손익률로는 마이너스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3월달에는 마이너스 30-40%까지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타이거 지속배당은 26주를 가지고 있고,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만원 정도, 평가손익률은 마이너스 3.7%로 되어 있고요. 미국 달러는 아까 제가 현금은 반반 가지고 있다고 했죠. 현금이 총 50만원 가지고
있는데 달러는 22만 5천원 정도 가지고 있고, 여기가 DIA ETF인데요. 두 주를 가지고 있고 한 주당 현재가가 33만원이 돼서 좀 비싼 ETF인데, 제가 DIA를 좋아해서 넣게 됐는데 조금 더 한 주당 가격이 낮은 걸 넣었으면 편했긴 했겠죠. 근데 그냥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손익은 19,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빨간불로 전환이 됐고, 수익률로는 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편입한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원래 이전에는 유로스탁스 배당을 하고 있었죠. 그거를 이제 10%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해서 지금 한 3-4달 지난 DIA 거예요. 이제 3%로 수익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분기 배당 ETF인 SCHD는 4주를 가지고 있고 27,000원의 수익이 났고, 손익률로는 플러스 11%의 수익이 났고요. 월배당 ETF인 SPHD는 7주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5%대예요. SCHD와 SPHD의 차이는 배당 자체가 분기 배당과 월 배당이라는 게 차이가 있고, 수수료가 SCHD는 굉장히 저렴해요. 운영 수수료가 SCHD는 배당 ETF 중에서 최저로 저렴한 수준이고, 그리고 SPHD는 운영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몇 배 차이 날 거예요. 월배당 ETF들은 조금 운영 수수료가 비싼 편이라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PHD는 리츠가 2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률이 원래 높고 하거든요. SCHD는 분기 배당인데 배당률이 낮아요. 대신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성향이 있고요. SPHD는 주가가 오르는 향은 좀 떨어지는데 배당률이 높고, 뭐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리츠가 안 좋아요. 그래서 SPHD도 아직까지는 좀 완벽한 회복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년 만기 미국채 TLT는 8주를 가지고 있고 26만원 플러스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손익률은 20.7%를 기록하고 있네요. 예전에 한참 많이 올랐을 때는 30-40%까지도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수익이 20%대로 떨어졌어요. 뱅가드 스몰캡 ETF는 VBR ETF라고 소형 가치주 ETF인데 4주를 가지고 있고, 소형 가치주가 섹터별로 굉장히 수익이 안 좋은 섹터예요. 그래서 손해가 엄청 컸었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해서 마이너스 3%까지 올라왔어요. VNQ는 6주를 가지고 있고 양전환을 해서 플러스 8,000원, 수익률은 1.3%를 기록하고 있고요. 금은 KRX 금으로 하고 있는데 계좌가 두 개가 달라요. 위에는 ETF 계좌고 아래는 KRX 금 계좌인데, KRX 금은 7주를 가지고 있고 평가손익은 57,000원 정도 수익이 났고 1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전체가 합쳐서 550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5월달 아이계좌 투자일지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이계좌 투자일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일지인데, 3배분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마음 편하게 비중을 조정했던 일지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게 증여 부분이거든요. 제 계좌에서 하고 나중에 물려줘도 되는데, 아이 계좌 명의에서 시작한 이유는 효율성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의 명의로 된 통장을 나중에 보여줘서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자본을 늘리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일지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